글로벌적으로 다 사상 최고가를 매번 경신을 하고 있는데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메모리 쪽이라던가 CPU,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병목 현상 이런 키워드가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뭐 샌디스크 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500% 이상 올라갔고 마이크론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배수로 좀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선행 PR 기점에서는 15배를 좀 적용한 겁니다. 이제 국내 목표 주가에 어떤 연동을 좀 해보니까 삼성전자 70만 원, 70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440만 원. 우리가 쉬어가는 25일에도 일본의 MLCC 관련돼서 무라타라던가 다이오 유덴, TDK 다 강했습니다. 다 16%, 13% 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만의 MLCC 기업도 강했어요. 그만큼 MLCC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분명히 불렸는데 그때 삼성전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다가 이제는 시장이 이 MLCC 관련돼서 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MLCC 관련돼서는 지금 적층 세라믹 컷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최근에 또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의 수주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AI 관련돼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AI 에이전틱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GPU 수요도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루빈으로 세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MLCC도 그렇고 기판도 그렇고 수요를 전반적으로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그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을 가져가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 MLCC, 그러니까 비싼 MLCC가 결국에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부가 MLCC 그리고 기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비싼 제품들이 팔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고 캐파 잠시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시장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가격 상승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기판 쪽 그리고 MLCC 쪽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무라타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이걸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뭐 여러 산업에서 이야기 나올 정도로 결국 시장이 지금 어느 쪽을 보냐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병목 현상, 공급자 우위 현상, 가격이 급등하는 쪽, 근데 물량은 받치기가 힘든 쪽, 이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AI 기판과 그리고 MLCC 쪽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15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는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어요. 이미지에 대한 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50만 원 왔을 때도 저도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월 달 우리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가격이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눌리면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눌림을 주지 않았고 2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20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오늘 22%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목표 주가 130만 원이 나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C BGA라는 기판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이제 애플이 하반기 때 9월 달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 원래 LG 이노텍은 애플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출의 80%가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 폴더블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좀 달 수 있다라는 평가 있고요. FC BGA 쪽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파이가 작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네.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FC, BGA 거기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까지 받았다. 뭐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쪽에 붙어졌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FC, BGA 메모리 기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2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기판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약간 네.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러게요. 뭐 보시면 지금 얘도 겁나 1월 달에 올랐네, 그죠? 4만 원이었어요. 네. 1월 달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7만 7만 원입니다. 원. 그래서 딱 4배가 좀 넘게 올라갔는데 탑픽은 사실 저는 삼성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종목들 오늘 뭐 산마 컨덴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고요. 눌리더라도 삼성전기가 눌렸을 때 접근하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의 산업이라고 하면 상승했다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성장도 할 수 있으면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힘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유리기판주들은 우리가 비중을 지금 당장 많이 태우거나 예.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삼성전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월 달에도 한 30%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5월 달에도 한 20-30%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양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 설림이 좀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투톱 위주의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이끌었다. 그래서 역사적 네. 고가를 좀 경신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좀 됐었고요. 5월 코스피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전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추정 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5월 같은 기간에 한 36%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배네요, 배.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61%. 네.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요. 수익률 네.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이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파업 리스크 영향 때문에 SK하이닉스와의 이 수익률 격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예. 이게 파업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격차가 좀 좁혀질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그 격차를 조금 더 이제 벌리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아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난 뭐 3월달 기점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을 네. 팔았죠. 한 40조 4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 당시는 뭐 이란 리스크란 변수도 좀 있었고 환율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좀 집중됐던 한 8거래일 정도의 외인 매도에서 절반 정도가 좀 집중됐는데 네. 지금 5월 흐름들 보면 5월 7일부터 거의 한 12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일 기준에까지 뭐 47조 1천억 정도를 외국인 좀 매도했고 한 2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전환됐지만 그게 1천억 미만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는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상당한 좀 지수의 어떤 하방을 좀 이끌었다. 다만 그 지수에 대한 어떤 하방을 개인 매수세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 한 14조 5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21조 1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으니까 합산을 보면 한 35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매도량의 한 75% 정도가 반도체 이제 투톱에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강한 업사이클 기조, 그다음에 이제 3년을 피크로 해서 다운사이클 기조가 좀 재차 반복이 되는 이제 구조적 업황 요인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을 크게 좀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 가치 기준에서 평가 좀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계와 수요의 연동 효과 좀 좋다 보니까 이걸 이제 PR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배수로 좀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네. 선행 PR 기점에서는 15배를 좀 적용한 겁니다. 이제 그 근거를 보니까 AI 수요의 어떤 구조적인 확장 기조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사이클 기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게 최근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일부를 보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LTA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에 대한 계약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는 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법적인 좀 구속력을 좀 반영시키면서 정말 체결이 좀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마이크론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부담 요인들이 상당히 좀 완화된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한 15배수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선행 PER 관점에서 15배.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6에서 7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15배와의 그 갭은 거의 2배 차이가 좀 그러네요.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국내 목표 주가의 어떤 연동을 좀 해보니까 2020년도 기준에서 전반적인 어떤 단기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 가치로 좀 환산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당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좀 환산이 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9만 3천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배로 좀 적용해서 TP를 좀 측정해 보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70만 1천 원 정도. 예.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440만 원. 이렇게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네. 기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TP 최상단이 지금 57만 원 정도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고치로 좀 제시된 목표 주가 상단이 380만 원이니까 PR 배수를 좀 더 적용할 때 이만큼에 대한 갭차가 더 남아 있고요. 이게 2027년이라든가 2028년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당 가치를 다시 좀 환산해 보면 해당된 TP 요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15배수를 좀 적용했던 부분들은 LTA 공급 계약 건수를 좀 반영시켜서 이 부분이 현재 구조보다 한 30% 정도에 대한 매출 연동 효과를 좀 반영시킨 가치인데 지금 뭐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위와 이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 파이, 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유입 효과들을 좀 연동해서 좀 보면 마이크론의 15배 가치보다 오히려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외형 가치가 그 갭은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뜻은 좀 변함이 없는데 음.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비싸다 싸다 이런 논리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구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두 종목 다 같이 포트폴리오에는 좀 넣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사실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해서 지수가 좀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 이외 섹터군들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수익률들을 대폭적으로 좀 하회하고 있는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다른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개별 종목군, 뭐 코스닥 시장을 좀 공략해 보자. 네. 이것도 이제 일리가 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연속성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은 비중이라도 조정 시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 뭐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이견이 없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로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HBM 관련된 기술 경쟁력 역시나 뭐 점유율 상향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더 강한 이유도 I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들 그게 HBM4 이후까지도 기술의 강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좀 부각되면서 네. 그 가치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 여기에 대해서 소캠이라든가 그 이외에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익 증익 기회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보겠습니다.